보시다시피 원래는 통통한 체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해킹하고 나서 70kg에서 63kg까지 7kg가 그냥 녹아버리고 365일 낮은 체지방률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보시면 진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과정이 2배 더 쉬워지고 살 빠지는 속도가 2배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년간 바이오해킹 분야를 공부해온 신체기능해커 슈퍼휴먼이라고 합니다. 혹시 장 건강이라고 말하면 어떤 말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변비, 설사, 가스 팽만감 같은 말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장 건강은 소화 시스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신체 건강, 뇌기능, 면역체계, 행복 수준에 큰 관여를 하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의미는 장 건강을 해킹하는 법을 터득하면 더 행복해지고 더 건강한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4년 전에 건강을 한번 잃고 나서 다시 건강해질 거야 라는 결심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근데 건강하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건강을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지표가 있을까? 였어요. 왜냐면 경영의 아버지인 피터 드러커가 측정할 수 없다면 관리할 수 없다 라고 말했듯이 그냥 건강하다라는 말이 신체 질병이 없는 상태라고만 딱 단정 짓는 걸로는 그때 수술 받을 정도로 아팠던 저에게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이 건강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20권이 넘는 건강 관련된 서적을 읽어봤는데요. 그리고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장 건강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 음식을 먹을까 말까 혹은 이게 건강에 좋을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때 무조건 이게 내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 라는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해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장 건강에 초점을 맞춘 결과 제 건강 상태, 에너지 수준, 집중력, 수면, 전반적인 뇌 기능이 너무 달라졌고 정말 누군가가 저에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딱 한 가지 조언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무조건 장 건강에 집중하라 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정말 평생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장 건강에 무조건 신경을 쓰셔야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장 건강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꿀팁들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더 건강하고 더 깊은 수면을 취하고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요. 우선 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이란 위에서부터 항문까지 이어진 긴 관처럼 생긴 기관으로 장이 하는 주요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다수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장내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수조마리의 장내 미생물입니다. 여기에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바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한 다음 우리 몸이 흡수 가능한 영양소의 형태로 바꾸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You can't digest the bits we can't break down, travel through to our colon, where they're fermented by different species of bacteria, and yeasts and other types of microorganisms. And in that fermentation process, they produce some gas and they produce other things, but they really importantly produce some metabolites. 그럼 왜 장 건강이 중요한 걸까요? 우선 건강한 장이라는 걸 어떤 걸 의미할까요? 바로 이 수조마리의 장내 미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들이 균형 있게 분포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불균형하거나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면 복부팽만감, 변비,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장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내 미생물들이 소화 기능과 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 신체 건강, 면역 체계에 깊은 관여를 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Percent of a person's body weight is bacteria. The good bacteria, probiotics, play an essential role in our digestive, metabolic, and immune functions. They produce enzymes that break down food, regulate vitamin and nutrient uptake, and convert sugars into essential nutrients. Good bacteria are also the first line of defense for our immune system, blocking toxins, breaking down allergy-causing proteins, and crowding out harmful bacteria and yeast. In fact, 70 to 80% of our immune system resides in our gut. When you have enough of the good bacteria working hard, your digestive, metabolic, and immune functions chug along, and you feel your body is working to keep you healthy, digesting food, fighting infection, and keeping you with a bounce in your step. 그럼 이 장내 미생물들이 우리의 뇌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장 건강은 우리의 몸의 제2의 뇌이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과 뇌와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gut-brain axis, 영어 발음 죄송합니다. 내장 뇌축이라고 합니다. 95% of the body's serotonin in the gut, which links to our brain health, our mental health, and how we're feeling. So your gut is constantly interacting with the rest of your body, and it's physically, chemically, and hormonally connected to all the other systems in your body. 자꾸만 영어가 나오셔서 당황하셨죠? 제가 뇌와 장내 미생물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로토닌과 도파민인데요.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이유가 장과 뇌는 지속적으로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있어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우리의 행동 메커니즘과 동기부여들을 조절하는 도파민 생성에 관여를 합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부터 생성된다는 연구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신체에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 엑시스라고 하는 호르몬 조절과 스트레스 조절을 담당하는 복합 시스템이 있는데요. 급성 스트레스 반응, 투쟁 도피 반응, 소화, 면역, 감정, 성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 다양한 신체 과정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장내 미생물이 이 HPA 축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민감하신 분들이나 감정이 자꾸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장 건강에 다시 초점을 맞춰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실제로 뇌와 직접적인 소통을 한다는 건데요. 뇌와 장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 미주신경이란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신경인데요.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의 소화, 심박수, 면역체계, 이완과 같은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즉 장내 미생물 환경이 우리의 부교감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건데요. 장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건 이런 이완, 편안함, 소화작용을 하는 부교감 신경계가 어쩌면 제대로 잘 기능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럼 다음으로 우리 신체 건강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면역체계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요. Body with enough good bacteria, the bad bacteria will take over, and you may suffer from a broad range of issues like diarrhea, constipation, gas, inflammation, food allergies, fatigue, and irritability.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연구에서 쥐를 대상으로 모든 박테리아와 미생물을 제거하고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쥐의 장내 미생물 군집에 변화를 주고 그들의 면역 체계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 실제로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 항체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능력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과 쥐의 몸은 당연히 다르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장 건강이 중요한지 알겠어. 그럼 어떻게 장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건강에 대해 좋습니다 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에 해로운 걸 제거해야 할지에 대해서 동시에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장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3가지 팁과 하지 말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해야 할 것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먹는 겁니다. 알아요, 진부한 거. 근데 언제나 기본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양하다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딱 기준을 정해드릴게요. 일주일에 30종류의 식물을 먹는 겁니다. 뭐 30종류나?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루에 4-5개의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에 자주 스무디로 브로콜리와 레몬, 블루베리, 키위를 갈아서 먹는데 벌써 4가지나 채웠네요. 점심으로는 그냥 최소 2-3가지를 좀 더 추가하시면 돼요. 쉽죠?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셔야 장내 미생물 군집이 다양하게 증가하면서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 제 개인적인 팁인데요. 첫 끼니, 첫 음식으로는 무조건 채소를 먹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공복을 깬 후에 첫 끼니로 먹는 음식, 또 처음 입에 들어간 음식은 반드시 채소를 섭취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화관은 길쭉한 관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먼저 먹는 게 먼저 소화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채소를 섭취하게 되면 채소를 분해하면서 나오는 물질이 장을 코팅을 시켜줌으로써 다른 영양소를 흡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당 수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걸 최대한 방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채소를 다양하게 섭취해 놓으면 갑작스러운 식사 약속이 생긴다든지 혹은 남은 하루 동안 조금 더 여유롭게 식단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우리 장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신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박테리아의 개체수를 증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고 염증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고등어나 새우, 오징어와 같은 걸 자주 삶아 먹으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챙기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산물을 싫어하시면 퀄리티 좋은 오메가3 보충제로 대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과자, 음료수, 햄버거 등 가공식품을 최대한 배제하는 건데요. 알아요, 힘든 거. 그런데도 우리가 이걸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가공식품 안에 굉장히 많은 화학 첨가물들과 방부제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음식이라는 건 자연스럽게 오래되면 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하는 역할은 음식 내부에 있는 천연 박테리아가 음식을 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을 섭취하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 장에서 좋은 장내 미생물 성장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유화제 때문인데요. 특히 비건을 위한 가공식품,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관련 가공식품들에는 유화제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화제가 우리 장에 있는 타입정전이라고 불리는 장벽 사이사이 세포를 이어주는 접합부를 공격하게 되고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장세포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연결시켜주는 이 접합부가 느슨해지면서 이 느슨한 공간으로 다양한 염증, 세포, 안 좋은 박테리아가 신체에 침투하게 되면서 신체에 과한 염증을 발생시키고 정말 다양한 건강상의 이슈를 만들기 때문에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공 설탕입니다. 요즘 칼로리 제로, 천연 설탕 이런 것들로 제조한 음식들이 살이 안 찐다 라고 홍보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 건강을 망치고요. 두 번째, 이런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뇌의 보상중추라는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더 많은, 더 자주 단 것을 갈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슐린과 같은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타격을 줍니다. 네 번째는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논란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로리가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칼로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생활 방식, 먹는 음식, 스트레스 등에 따라 몸의 구성이 완전히 다르고 근육량, 체지방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결과로 체중이 각각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음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채소를 기르는 토양 성분, 물을 준 빈도, 농약을 사용했는지, 토양의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혹은 동물들에게 항생제를 먹였는지, 어떤 음식을 줬는지, 얼마나 활동을 시켰는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똑같은 칼로리로만 계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명확한 건 500칼로리의 햄버거와 균형 잡힌 식사 500칼로리의 식사를 먹는 건 신체에서 정말 다른 반응, 호르몬적인 영향, 대사에 대한 반응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칼로리는 똑같아,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살을 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시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구독 한번 때려주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다이어트 여정에서 장 건강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정말 훨씬 수월함을 느끼시고 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신체를 찾아 슈퍼 휴먼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